가보자고. 토요일에 뭐 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내 계획은 이거야. 토요일까지 해서 이 책을 끝내. 왜냐면, 이 빈칸 뒷부분에 있는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범위 나오면 다시 하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시 내신 때 보면 좀 도움이 되거든. 두 번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토요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기준으로, 이거 화목토잖아? 화, 목, 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때가 모의고사예요. 요 날이 모의고사다. 우리가 내신을 이때 시작해. 그래서 내신이랑 모의고사를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에 교과서 1과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목요일, 이게 사실 수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제가 엄청 많거든, 내신은. 그래서 한 번에 한 5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요거를 목요일까지 해오라는 건 조금 많잖아. 내 생각에는 화요일에 교과서 1과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모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모고 대비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 안에 푸는 거, 어떤 순서대로 풀면 좋다. 어떤 거는 넘길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40번 때 먼저 갔다가 돌아오고, 듣기 할 때는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 좀 알려줄 거니까, 요거를 좀 하면, 그럼 목요일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숙제가 없잖아요. 화요일에 받은 거를 토요일까지 싹 끝내버리면 되도록. 그다음 토요일에 교과서 2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은 모의고사 당일이니까 이날 아마 많이 못할 거예요. 힘들어서. 모의고사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 힘들거든. 그래서 이날 아마 시험지 뜨면 내가 그 모의고사 해설 정도? 중요한 문장, 중요하게 출제됐던 거, 모고 해설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교과서 1, 2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에 교과서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 부교재 나왔으면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교과서 1과 하고, 토요일에 2과 할 거고, 목요일은 그 사이에 모고 대비 한번 해보고, 화요일은 모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두 개가 조화가 될 것 같아. 일단 57번부터 한번 봅시다. 57번부터 64번까지. 모의고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교과서랑 전혀 무관하게 나와요. 모의고사는. 참고만. 그치. 이거야. 이거 실제 시험 볼 때 특정한 순서로 풀어야 빨리 풀리는 방법들이 있거든. 듣기 할 때 뭘 먼저 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모의고사 점수 당연히 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이 점수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야. 그래서 한 번 정도 하면 그래도 손에 익을 거예요. 한 번 정도 괜찮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모의고사 문제니까 괜찮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57번 한번 가보자. 아직 묻었어요. 안 받아야 뭐가 묻었다고? 묻었어? 괜찮아? 자, 57번을 보시면 빈칸인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다. 1996년에 An American airline was faced with an interesting problem. 저거 미국에 실제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 항공사 얘기한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항공사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지? 언이 붙어있지. 이름 앞에 언 안 붙이죠? 언이 있다는 건 이건 그냥 미국 국적의 항공사는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흥미로운 문제를 직면했다. 자, at a time, 어떤 시점에 관계부사절이죠? when 관계부사절. 자, 어떤 시점이냐? Most other airlines were losing money or going under. 다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돈을 잃거나 파산하고 있을 때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were begging the company, 회사에게 뭐 하라고? to service their locations. 그들의 지역에 취항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다. beg, A2 부정사 같은 건 굳이 따로 떼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beg가 원래 간청하다니까 오형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이 항공사한테 저희 도시에 비행기 취항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상한데? 다른 항공사들은 다 망하고 있었다며. 근데 얘 혼자 잘 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is that 이하. The company turned down. 회사가 거절했습니다.
95% 이상의 요청을. 그 다음에 began servicing. 어디에만 취항하기 시작했어? 4군데만 새로 취항을 시작했다. 당신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제발 저희 도시로 비행기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있나? 없지. 취항을 못해서 난리란 말이야. 다른 항공사들은 지금 막 망하고 있대. 근데 도시들이, 시장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희 도시에 직항 항공편 좀 만들어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 당연히 그걸 다 수용했겠죠. 그리고 바로 노선을 만들었을 거라고. 근데 얘네는 100개가 넘는 요청 중에 4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뭔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상하지.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걸 지가 걷어차버린 거잖아. 자, 왜 그런지 봅시다. It turned down tremendous growth because 빈칸. 그것은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다. 빈칸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안 풀리겠죠. 빈칸 때문에를 아직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물론 경영자들은 wanted to grow each year. 매년 성장하고 싶었어. 하지만 they didn't want to grow too much.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싶지는 않았어. 아,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문제 풀리겠네. 너무 많이 성장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 똑같은 말 있나요? 너무 많이 성장하기 싫어서. 1, 2, 3, 4, 5에 그런 말 있어? 없죠. 이 말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말이 없어. 그럼 더 가봐야 돼. Unlike other famous companies,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they wanted to set their own pace. 그들만의 속도를 설정하고 싶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답이 보이죠. 얘는 똑같은 말이 있지. 3번에 똑같은 말이 있지. Company leadership had set an upper limit for growth. 성장의 한계를 설정해놨어. 우린 1년에 20%까지만 성장할 거야 라는 걸 다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얘를 넣어봤겠지만 얘는 없기 때문에 더 읽어서 얘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풀리고요. 그럼 요거는 글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물어볼게. 왜 그랬을까? 왜 천천히 성장하고 싶었을까, 회사가? 성장 빠르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왜 빠르게 성장 안 하고 싶었을까, 얘는? 빠르게 날아갈까봐? 그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파산하기 쉬워서. 파산하기 쉬워서. 왜지?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클수록 직원들도 많으니까 뭐 후입, 그러니까 뭐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많이 운영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맞아, 그거야. 비행기 운영의 비용이 커서. 이거는 그냥 국밥 하는 게 아니잖아, 얘네는. 새로운 항공편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 비행기가. 비행기가 얼마일 것 같아, 한 대에? 몇 천억씩 합니다. 100개의 신규 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비행기를 사야 되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천천히 성장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비행기 100대를 주문하면 그 회사 쉽지 않겠지? 그래서 천천히 성장하고 싶었던 거야. 1년에 2개, 3개 정도의 비행기만 새로 들어오고 조금씩 성장해서 커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글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뒷면을 읽어보면 이런 이유는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비용에 있다. 특히 항공산업은 이제 비행기를 구매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그다음에 one that could be sustained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천천한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싶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established a safety margin for growth. 어떤 여분을 남겨놨어요. That helped them continue to thrive.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이제 파산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58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자, 58번은 보면 보자.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가주어 진주어네. 진주어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사이에 구분하는 거야?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무언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허락되는 거랑 actually being able to go and do it. 그것을 실제 할 수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랑
실제 가능 여부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런가요?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법적으로 허용돼도 내 신체적 한계가 허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못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볼까, 이제? A law could be passed. 법이 통과될 수 있어 모두를 허락하는 to run a mile in 2 minutes. 마일이 1.6km입니다. 자, 1.6km를 2분 안에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어? 1.6km를 2분 안에 뛸 수 있어? 1.6km를 2분 안에 뛰려면 시속 몇으로 뛰어야 돼요? 2분이잖아. 이게 60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30 곱해야 돼. 시속 48km로 뛰어야 돼요. 당신들 시속 48km 뛸 수 있어? 시속 18km도 쉽지 않을걸, 우리? 그치? 우리 보통 러닝머신에서 빡세게 뛰면 몇이야? 11, 12, 13 이러잖아. 진짜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면 16 이렇게 뛰잖아. 48km로 뛰어야 돼. 이거 안 돼. 법적으로 보행자는 오늘부터 시속 48km로 뛰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건 전혀 무관한 얘기란 얘기예요. 이거 납득이 되죠? 이 얘기다. That would not, however. 자, 그러나 그것은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Their effective freedom. 그들의 효과적인 자유를, 즉 실질적 자유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못 뛰잖아,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못 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조금 더 와닿는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가게에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20인분씩 주문해서 먹어도 됩니다 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봐.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20인분을 못 먹어, 우리는.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내 자유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얘기야. Because although allowed to do so, 허락됐지만 they'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그거 물리적으로 못해요. Having a minimum restrictions.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절대 기회가 없을 거예요. 자, 어떨 기회? To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re allowed to become, or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s possible for them to do. 자, 그럼 이거 병렬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맞아. either to become이 첫 번째 투부 정사죠. 얘가 얘 수식하고 있는 거야.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or to need.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해석은 간단하다.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들이 허락될 수 있는 모든 것, 되도록 허락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이거 허락된다고 해서 이거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o need to be restrained. 제한될 필요도 없을 겁니다. From doing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한할 필요도 없을 거고,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효과적인, 실질적인 자유는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 달려있다 그랬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이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네가 물리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수단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하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시속 48km로 달릴 능력이 없어요. 수단도 없어요. 그러므로 얘가 풀렸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늘어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59번 가볼게요. 자, you hear again and again that some of the greatest composers were misunderstood in their own day. 여러 번 들었다. 뭐라고? 가장 훌륭한 작곡가들이 잘못 이해되었다고. 그들의 시간에. 예? Not everyone could understand the composition of Beethoven. 베토벤의 작곡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 양반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유명한 작곡가예요. The reason for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
이유는 어디에 대한 이런 최초의 수용 부재, 즉 최초에는 그러니까 베토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작곡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평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베토벤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 그게 lack of acceptance입니다.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야, 베토벤이. 그 당시에는. 괜찮나? 베토벤이 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작곡가가 아니었대. 그 이유가 is unfamiliarity. 뭐 때문이다? 친숙하지 않음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베토벤이 살아있던 당시에 베토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음악 형태 또는 그 안에 나타난 아이디어는 완전히 어떻다? 완전히 새로웠다. 같은 말이네. 자, 그러나 This is exactly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them so great.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그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 unfamiliarity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뭐 new, completely new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베토벤이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형태의 음악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베토벤의 곡은 너무 미래지향적이었어.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지금에 와서는 베토벤을 너무 훌륭한 작곡가로 평가하게 되는 근거가 됐다. 효과적인 작곡가들이 have their own ideas. Have you ever seen the classic movie? 저거 본 적 있냐? 이 작곡가는 is the host of this movie. 이 영화의 호스트예요. 그는 묘사된다 as one of the most famous non-great composers. 자, 이게 말이 좀 이상하거든? 유명한데 훌륭하지 않은 작곡가래. 무슨 말이죠? 유명한데 훌륭하지 않은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인데 훌륭하지는 않대요. 악명 높은 작곡가라는 뜻인가? 약간 물음표란 말이에요,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가보자. He lived at the time of Mozart. 이 양반은 모차르트랑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was completely overshadowed by him. 그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 아, 모차르트가 동시대에 살고 있었대. 이 양반 좀 치잖아. 이 양반 좀 치는 사람이야. 모차르트랑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빛을 못 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양반은 나쁜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he was a very good one.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였어. 하지만 he wasn't one of the world's greatest composers.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은 아니야. 왜? 뭐 때문에? His work wasn't 빈칸. 그의 작업은 빈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곡이 어땠는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곡이 어땠는지를 찾아서 걔를 뒤집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What he wrote. 그가 쓴 곡은 sounded just like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다른 놈이 쓴 거랑 똑같았다. 아, 이게 문제라는 거네. 뭐가 문제예요? 다 똑같았다. 자, 그러면 그의 작품은 빈칸이 아니었다. 뭐예요? 독창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 정답의 근거가 다음 문장에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 그가 작곡한 거는 딴 놈이 작곡한 거랑 똑같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 말은 독창성이 없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0번 가보자. The best defense most species of octopus have. 대부분의 문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 수단은 뭐야? To stay hidden. 숨어 있는 거야. 가능한 한 최대한. 그 다음에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사냥은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가서 사냥하는 게 이 양반들의 생존 전략이었대. 문어 씨들이 그렇대. 괜찮아요. 자,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in shallow and daylight. 요거 이렇게 찍힌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일단 부사로 접근을 해야겠지. 보통 부사니까. 근데 바로 뭐가 튀어나왔어? was가 튀어나온 거 보니까 저게 주어네요. 찾는 것은 이란 주어지. 찾는 것은 문어를 백주대낮에 찾는 것은 was a surprise.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문어는 보통 낮에 숨어 있거든. 애초에 문어가
그 생존 전략으로 취한 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돌아다니면서 사냥한다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낮에 문어가 발견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 이상하다. For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사진 작가들에게 이거는 놀라웠다. 실제로 what they saw at first. 자, 그들이 처음 본 것은 명사절. 그들이 처음 본 것은 뭐였어요? Was a flounder. 넙치였대. 사실 넙치를 봤대 처음에는. 그래서 only when they looked again that they saw a medium-sized octopus. 자, 요거는 우리 이때 강조 구문을 한번 볼 건데 이때 강조 구문의 성질 it is랑 that을 삭제했을 때 한 문장으로 붙는다 라고 얘기했지? 실제로 그런지 보자. 자, it was을 삭제하고 that을 삭제하니까 이 문장 이렇게 붙어요. They saw a medium-sized octopus. 언제? Only when they looked again. 다시 봤을 때야 문어가 보였다. 한 문장으로 붙지.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거. 처음에는 넙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문어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With all 8 of its arms folded. 8개의 팔을 다 접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눈은 위를 향해 보고 있었어. 투부정사 빈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문어가 뭐 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했는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금방 나와 이제. 문어는 큰 뇌를 가지고 있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색깔과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using these assets, 이러한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 뭐 하기 위해서? turn itself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완전히 다른 생명체처럼 외관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문어가. 요거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쓸 수 있대. 그럼 얘네가 지금 이걸 한 거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문어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팔을 접어놓은 거야. 문어가 다리가 8개잖아. 8개를 다 접어놓고 눈을 위를 향하고 해서 마치 넙치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말은 뭐예요? 다른 생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거 찾으면 이게 답입니다. 다음 몇 번? 정확히 다른 생명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란 말은 없어. 하지만 착시를 유발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2번이지. Create the illusion. 착시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61번 가봅시다. 자, 요거가 얘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제 생각해보니까. How much we suffer relates to 빈칸.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빈칸과 관련이 있다. 1500m 중거리 달리기네요. 자, 이 중거리 선수들은 그들 자신을 밀어붙인다. To extreme pain. 극단적인 고통까지. 1500m 뛰면 어떨 것 같아요? 죽어요. 죽진 않아. 근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을 수도 있어. 1500m 뛰고 나면. 엄청 힘들단 말이야. 1500m 거의 전력 질주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 이제 극단적인 고통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내야 된대. 근육은 소리 지르고 있고요. 폐는 터지고 있어. 근데 그들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다. 1500m 달리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마실 나가듯이 1500m 걸어 다니는 게 아니야. 지금 기록을 내기 위해 미친 듯이 뛴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고통스럽지. 당연히 미칠 것 같아. 근데 심리적으로는 괜찮대. 그래요? 실제로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알아요, 혹시? 마라톤 42km. 마라톤 뛰어본 적 있나, 혹시 여기? 없죠? 42km. 내 생각에 내가 살면서 뛰어본 거리, 총 거리가 합쳐서 42km가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진짜임. 나 안 뛰거든. 군자는 뛰지 않아요. 나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 42km를 넘어서 울트라 마라톤은 100km짜리예요. 100km. 여기서 100km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여기서 강남까지 40km야. 여기서 강남역 찍고 돌아와도 100km가 안 돼요. 그걸 뛴다는 거야.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죽겠죠? 차라리 죽고 싶을 거야, 여러분. 그지? 난 차라리 죽을래, 이걸 뛰어야 되니.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뭐 할 정도로 미쳤어? 그들 자신을 beyond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인간이 일상적으로 견딜 수 있는 걸 한계를 아득히 초월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Covering distances of 50 to 100 kilometers or more. 100km 이상의 거리를 뛴대. 자, 이 양반들은 talk about, 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울트라 마라톤 하는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고통과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이거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지, 얘네도. 얘네도 심리적으로 괜찮대. 그래? 하나 더 읽어볼까?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혹시 여기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받아본 사람 있어요? 있어? 어때? 시원해? 아프진 않아 혹시? 아 그러니? 그러면 이 글이 안 되는데. 아프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프다고 가정을 해봐. 아프긴 한데 The practitioner pushes deeply into painful. 뼈 부러져 본 사람. 뼈 부러져 봤지? 뼈 조각나면 이거 맞춰야 되잖아. 맞출 때 아프죠. 자네가 조금 통증이 좀 더 둔감한 편일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자네 어땠어? 뼈 부러지고. 그 골절 정도인데, 그 다칠 때는 굴렀거든요, 진짜. 굴렀는데, 깁스하고 몇 달간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그 뼈를 맞추는, 병원에서 뼈 맞추는 과정에 아주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맞추진 않아. 맞추진 않았어? 뼈 맞추는 게 진짜 더럽게 아프대, 이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뼈가 부러져 있잖아. 그러면 땡겨가지고 이걸 다시 맞추는 거야. 이렇게 엑스레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무식하게 탁탁탁탁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수술방 들어가서 열고 거기다 피를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파 안 아파? 뒤지게 아파요. 엄청 아파. 근데 심리적으로는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거는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똑같이 부러진 뼈를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지만 고문받기 위해서 여기다 드릴을 갖다 박는 거랑 치료 목적으로 드릴을 갖다 박는 건 나에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00m 중거리 선수도 그렇고 울트라 마라톤 선수도 그렇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지. 하지만 지가 좋아하는 거잖아. 지가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내하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빈칸에 관련이 있는 거야. 뭐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태도, 내 생각에 관련이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고통일 수 있지만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거랑 내가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숨을 못 쉬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폐에 물이 찬 건 그냥 진짜 아픈 거지, 이거는. 이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아픈 거야. 근데 울트라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폐가 죽으려고 하는 거는 나는 내 의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덜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머릿속에서 프레임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가보자. 그래.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62번 보시면 이거는 괜찮아. 이건 어렵지 않아, 별로.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내가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를 만드는 큰 전자 회사에서 일했을 때 I soon discovered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자, 뭘 발견했대요? 왜 소비재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를 알게 됐대. 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조사가 하나의 버전만 만든다면 해석되지? If the manufacturer makes only one version of its product, 하나만 만들면 people who bought it, 그것을 구매한 사람은 might have been willing to, 뭐 할 의지가 있었을지도 몰라. 더 많은 돈을 쓸 의지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야, 예를 들어 프린터가 50만 원이래.
50만 원짜리 프린터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 뭐 잘 팔렸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프린터에 100만 원까지 쓸 용의가 있었을 수 있어요. 또는 60만 원까지는 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하필 50만 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을 벌 기회였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좋고 더 비싼 프린터를 살 생각이 매우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냥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싼 걸 산 거예요. 이건 그러면 좋은 전략이 아니겠지. 그치?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야. If the company offers two versions, 두 개를 만들면 50만 원짜리랑 100만 원짜리를 만든다고 해보자. 자, 이 두 번째 버전은요. One with more features,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더 비싸. 그러면 people will compare the two models. 두 개 비교해서 여전히 뭐 살 거래? 이거 살 거래. 왜일까? 프린터 하나에 100만 원을 태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야. 저게 100만 원짜리예요. 저거는 리스라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저건 100만 원 넘지 않을까? 진짜 살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살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50만 원짜리만 있었을 때는 뭐 그냥 별 선택의 여지 없이 이거밖에 안 사는 거야. 자, 근데 100만 원짜리를 추가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고객들한테 보여주니까 비교질은 많이 하는데 막상 대부분 이거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전히 매출을 증대시키지는 못한 거야. 여전히 뭔가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if the company introduces a third model with even more features, 더 많은 특징들과 더 비싼 거를 즉 200만 원짜리 프린터를 만들면 이걸 만들었대.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Sales of the second model. 얘 매출이 급증한대요. 얘가 많이 팔리기 시작한대. 얘를 만드니까. 자, 왠지 보자. Many people like the features of the most expensive model. 많은 사람들은 얘의 특징을 좋아해. 근데 가격이 너무 과해. 프린터 하나에 어떻게 200만 원을 태워요?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The middle item. 중간에 있는 100만 원짜리는 얘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보단 저렴하다는 약간 절충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얘를 고르게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세 개의 모델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중간 거 팔라고. 그치? 중간 거 팔기 위해 세 개 만든 거야. 이거 사실 미끼예요, 그냥. 그 누구도 200만 원을 주고 프린터를 살 수, 아니 물론 있겠지. 소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200만 원 주고 프린터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의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든 거야? 이거를 올려놔야 중간에 있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를 저기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 그럼 가보자. They buy the middle item, unaware that. 자, 뭘 인지하지 못하고 가운데 걸 사요? 그들은 빈칸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대. 뭐 넣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나 넣어볼까? Manipulated by the presence of the higher priced item. 이 사람들 조종된 거죠. 이 사람들 조종당한 거잖아. 회사에서 이 세 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얘를 통해서 얘가 괜찮아 보이게끔 그 효과 때문에 이걸 여기다 출시를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걸 팔 생각은 없었어. 그럼 사람들은 지네가 낚인 것도 모르고 중요한 거 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가에서 일할 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하네요. 자, 2번 보시면 persuaded by a high volume, low margin strategy. 박리담의 전략? 아니죠. 박리담의 전략 아니지. 박리담회였으면 50만 원짜리 샀어야지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샀다는 거는 박리담회는 아니라는 거잖아. A trick to keep purchasing unnecessary products.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한다? 이건 아니죠. 프린터 필요하다며. 필요하니까 산 거잖아. 불필요한 건 아니야. 아니고 fooled by wrong information on the price. 사기를 쳤다? 사기 쳤다는 얘기는 없죠. 사기 친 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posed to discounted price repeatedly. 계속해서 할인된 가격에 노출되었다. 이런 얘기도 없죠.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들이 안 좋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63번부터 우리 66번까지 오늘 풀 거거든. 66번까지만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책 다는 못해. 어차피 거기까지 못할걸? 야, 그러면 우리 4개? 68번까지만 해보자, 오늘. 68번까지 할 거니까 지금 쉬는 시간 드릴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풀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68번까지만 잠깐 풀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 하자. 언제까지? 빨리 풀어. 단어 63번부터 68번까지 6개만 쭉 해보고 진도를 맞추자고, 쟤네 반이랑. 자, 63번 보시면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좀 어려운 중입니다, 이거는. 스크린에서, 영화에서 기후재난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세상의 기후 변화의 정도는 may just as quickly eliminate, 제거할 수 있다. climate fiction이라는 장르를. 이 문장 잘 해석 안 됩니다, 처음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영화에서 기후재난은 어디에나 있지만 기후변화의 정도, 속도는 기후 픽션이라는 장르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래? And it eliminates any effort to tell the story of warming, which could grow too large and too obvious even for Hollywood. 자, 이 부분 거의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거의 물음표인 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여기를.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You can tell stories about climate change while it still seems a marginal feature. 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뭐 하는 동안 그것이 여전히 marginal feature이라고 하면 가변적인 특성, 가장자리적 특성이라는 뜻이거든. 우리와 관련이 없을 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marginal feature가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관련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3, 4도 더 오르면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자, 잘 보셔야 돼요. feel isolated 할 수 없을 것이다요. 부정어니까. 단절됐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즉, 연결됐다고 느낄 것이다랑 같은 말이지. 이거 괜찮아? 단절됐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연결됐다고 느낄 것이다. 이중부정. 어디로부터? 그 효과로부터. 아, 얘를 읽으니까 윗문장이 이해가 돼요.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랑 무관해 보이잖아?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면 더 이상 그 효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확장됨에 따라서 빈칸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우리와 관련이 없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어. 근데 관련이 있게 되면 빈칸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면 빈칸일 것이다. 이거야. 왜 보거나 읽어 기후변화 장르를 어떤 세상에 대해서 you can see plainly out your window. 그럼 문제 풀려요, 이제. 지금 영화에서 기후변화라는 소재가 소비된 이유가 뭐야?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이 되면 기후변화를 굳이 내가 영화에서 봐야 돼? 당장 창 밖만 봐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더 이상 영화로 사용할 소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봐. 당신들 성지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영화가 나온다면 볼 거예요? 아마 안 볼걸? 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잖아. 그걸 굳이 내가 영화로까지 소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얘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나랑 관련이 없어 보일 때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했어.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를 하는 거야. 근데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면 더 이상 이거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현실이지 그냥. 더 이상 영화고 나버리고 없고 그냥 창밖에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어갈 말이 뭐예요? 기후변화가 지평선을 넘어 확장됨에 따라서 빈칸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기후변화라는 장르가 없어질 거라고. 더 이상 사람들은 기후변화 영화를 보지 않을 거고요. 기후변화 소설을 읽지 않을 겁니다. 왜? 현실이니까.
현실을 우리가 굳이 소설에서 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는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얘는 기출이에요. 1학년 나온 적 있다. 재작년에. 자, 64번 보자. 요거는 또 쉬워. 얘는 할만해. 자, 얘가 할만한 이유가 rather 때문입니다. 계속 강조하지. rather. 앞뒤로 뭐가 온다고? 부정, 긍정, 뒤집힌다 그랬지. 그리고 두 개는 같은 말이어야 돼. 나는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대신에 커피 마신다. 같은 말로 연결될 수 있죠? 이 앞뒤로 같은 말이 있어야 돼. 한번 볼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또는 플라톤이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색깔, 모양, 크기가 없다. 대신에 빈칸이다. 빈칸은 아이디어다. 색깔, 모양, 크기가 있다의 반대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다 해서 abstract 골라주시면 됩니다. 바로 풀 수 있지. 이건 그래도 위에 그냥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돼. 빈칸은 이렇게 그냥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풀면 안 되는 건데 윗부분 읽으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플라톤은 네가 무언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를 봤을 때 너는 그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의 어떤 부분적인 반영을 보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대. 아름다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아름다움의 본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아름다움의 본체는 마치 숫자 5랑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다. 당신들이 살면서 숫자 5 본 적 있어요? 숫자 5를 본 적이 있어? 개념상으로 숫자 5를? 5개의 사물을 본 적은 있지. 5개의 손가락을 본 적은 있어. 심지어 그냥 5라고 거대하게 이렇게 유리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숫자를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5예요? 이거 아니지. 5개라는 걸 나타내는 부호일 뿐이지 5라는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우리는 볼 수는 없단 말이야. 플라토 이거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어. 아름다운 형태의 무언가를 볼 수는 있지. 카리나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특징에 이 아줌마가, 이분이 부합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아름다운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문입니다. 요거 넘어가시고 65번 가볼게요. 자, 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네가 너희 아이의 감정적인 순간의 말을 들으면 be aware that 이하를 기억해라. 빈칸이 더 낫다는 것을 뭐보다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질문하는 것보다 빈칸이 더 낫다예요. 질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이거 찾으면 문제가 풀려. 그럴 수 있지? You may ask your child, why do you feel sad? 너 왜 슬퍼?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다 못할 거야. 아이로서 그녀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그 혀 끝에. 어쩌면 슬플 수도 있지. 그녀의 부모님이 어제 싸움을 해서. 또는 피곤할 수도 있고 내일 있는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she may or may not be able to explain.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것을. 자,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답을 찾더라도 she might be worried. 뭘 걱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있잖아. 문제 푸는데 도움 돼? 안 돼? 전혀 안 되지. 잘 봐봐. 이거는 질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였어? 질문하지 않고 대신 이거 해. 이걸 찾는다 그랬잖아. 이거 읽으면서 여기다 너무 힘 많이 안 빼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찾는 정보는 전혀 없을 거야. 이해가 되나? 애초에 윗문장으로부터 뭘 타겟팅했어? 질문하는 것보다 얘가 낫다.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당연히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a series of questions can just make a child silent.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냥 아이를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어. It's better to. 자,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Reflect what you notice. 네가 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낫다. 이게 여기 들어가면 답입니다. 너 슬퍼 보이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너 왜 슬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너 왜 슬퍼? 라고 물어보면 쟤는 지가 왜 슬픈지 모를 거라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설명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관찰한 바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너 내일 피아노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돼서 슬퍼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슬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다 못한다. 요거랑 똑같은 말을 찾아보시면 3번에 있죠. 관찰을 공유한다. 얘가 슬퍼 보이는 이유가 A라고 생각해? 아, A 때문에 슬프지?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왜 슬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66번 가보자고. 자, 우리의 피부는 전도성이 있다. 그런가요? 우리 피부에 전기 통해요? 통하겠지, 아무래도. 그치? 그러니까 테이저건 맞으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통한다. Depending on our emotion. 우리 감정에 따라서 전도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대요. 납득이 되나? 그럼 나 기분이 좋을 때는 약간 전기가 잘 통하고 기분이 나쁠 땐 뭐 안 통하고 이런 거야?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 We know that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sweat a tiny bit. 아, 이거네. 땀을 흘린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땀을 흘린다. 그래서 so little, we might not even notice.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 땀을 흘린대. 그리고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그 조그만 이 땀방울들이 등장하면 우리 피부는 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높아진다.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긴장하거나 하면 땀이 난단 말이야. 땀이 나면 땀 때문에 피부의 전도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땀이 소금물이지. 소금물은 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죠.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안 통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전도성이 높아져요. 땀은 소금물이잖아. 땀 나면 우리 피부는 전도성이 올라간다. 자, 이러한 그 땀샘 행동의 변화는 너의 의식 없이 발생한다.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네가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면 you'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in sweat gland activity. 땀샘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걸 알 것이다. 이것은 뭐 때문이? 이거는 특히 유용하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서. 왜냐면 그것은 allows us to put an objective value. 자,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수치화를 할 수 있게 한대. 어디에 대해서? Subjective state of mind. 주관적인 정신 상태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면 땀이 난대. 땀이 나면 전도성이 높아진대. 우리 피부의 전도성이 높다는 거는 땀이 많이 났다는 얘기지. 땀이 많이 났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객관적인 수치, 즉 전도성이라는 얼마나 전기가 많이 통하냐라는 객관적 수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이에 빠져있는 고리가 감정이 격화되면 이 사이에 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땀은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전도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동의하나? 맞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땀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 그냥 땀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럼 사실 이거는 불확실한 연구죠. 그치? 땀이 많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어 땀이 많으니까 전도성이 높을 거 아니야. 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긴장한 상태여 땀이 없기 때문에 전도성이 안 나오겠네? 이건 적절한 연구는 아니에요. 필자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다. 자, 우린 실제로 빈칸할 수 있다. 뭐 함으로써? By tracking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s. 네 몸이 어떻게 땀 흘리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우린 빈칸을 할 수 있다. 뭐예요? 너의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기계로 너의 감정 상태 측정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약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인 건 맞아요. 근데 뭐 필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67번 가보자고. 두 개만 더 해보자. 67, 68까지만 하고 다시 치자 오늘. 얘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 식물은 소통한다. 물론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소통하진 않는다. 소통한다는 게 설마 식물이 말한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식물이 막 이게 떠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 Some express their discontent through 냄새. 일부는 그들의 불편함을 냄새를 통해서 나타낸대요. 아, 식물의 냄새가 사실은 불편함을 나타내는 징표였던 거야. You know the smell that hangs in the air. 공기에 떠다니는 냄새 아느냐? 뭐 하고 나서 네가 잔디 깎고 나서. 잔디 깎아본 적 있는 사람. 그러면 잔디 하나 떼와가지고 잘라본 적은 있죠. 그거 잘라본 적 있지? 자르면 무슨 냄새나? 잔디 냄새 나죠? 그게 이거예요.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게. 잔디를 딱 잘랐을 때 나는 냄새가 이게 분리됨으로써 자기가 불편하다라는 걸 냄새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래. 라고 여기 나와 있어. 잔디 깎고 나서 나는 그 냄새. 야, 그게 뭐야? 그게 SOS래. 일부 식물들은 소리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아, 물론 소리인데 at a frequency that we can't hear.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즉 인간의 가청 주파수 밖에 있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실험했다. 식물과 마이크로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if they could record any trouble calls. 이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그들은 뭘 발견했냐면 plants produce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고주파수의 클리킹 소리를 낸대. 고주파수라 하면 우리가 못 들을 정도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가는 그런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소리를 낸대 when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can make different sounds for different stressors. 다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귀에는 안 들릴 거야, 당연히. The sound the plant makes.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언제? When it's not getting watered. 아, 물을 못 먹어서 내는 소리는 다르다. 뭐로부터? One it will make when a leaf is cut. 잎이 잘렸을 때 내는 소리랑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얘가 물을 못 먹었을 때 내는 소리가 있고 나뭇잎이 잘렸을 때 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르대.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마이크로 잡아보니까 고주파수에서 다르게 나는 소리가 있대요. 그러나 it's worth noting. 뭘 기억할 필요가 있냐? 전문가들이 don't think plants are crying out in pain. 자, 뭐는 아니래요. 고통에서 울부짖는 건 아니라고 얘기한대. 자, 뭐 할 가능성이 높아? that 이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se reactions, 이러한 반응은 knee-jerk survival action. 이게 그 망치로 무릎 내려치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물론 엄청 세게 치면 안 튀어나가긴 해. 엄청 세게 치면 여기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안 튀어나가는데 적당히 세게 쳤다는 가정하에는 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반사 또는 자율신경계에 붙어있는 반응이라는 거지.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소리를 내는 거는 아프다라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치면 다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그냥 무조건 반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생존하는 거예요. 냄새와 소리는 그들의 도구예요. 뭐 하는? 생존을 보장하는. 생존을 보장하는 도구이다. 다음 몇 번? 1번이죠. Defending against things that might harm them.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68번 가보자. 68번. 자, 해봅시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일상에서 우린 빈칸을 사용한다. 예측하기 위해서.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빈칸을 사용한다. 다른 환경은 다른 기대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묘사되었다. 이 과학자 책에 의해서 그는 an adventure wandering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이는 그 사람이 묘사했다. 여행을 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뉴기니 정글을 He relates that. 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tend to perform poorly at tasks. 이 원주민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일을 명사충돌이죠. Westerners have been trained to do since childhood. 서양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도록 훈련받았던 것들 있지. 이걸 잘 못한대. 원주민들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서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훈련받았는데 원주민은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한테 전혀 와닿지 않지. 우리는 서양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원주민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고.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베트남에 갔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는 게 뭐야? 한국인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하게 된다 하는 거 뭐예요? 주입식 교육. 뭐 그런 것도 있고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매우 빠른 편이잖아. 가보니까 베트남이나 또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잘 못 보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보도록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눈치가 엄청 빨라, 한국인들은. 근데 서양이나 다른 국가 가보니까 이 새끼들은 눈치를 안 봐. 눈치를 못 봐. 잘 못해. 이걸 발견했다는 거야. But they're hardly stupid. hardly 부정어죠. 그러나 그들이 멍청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시를 우리나라랑 미국으로 들어보자고. 미국 애들 눈치 안 보거든?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멍청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눈치를 보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잘 본 거고 쟤네는 그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hey can detect the most subtle changes in the jungle. 자, 그들은 다시 원주민 돌아와서 이 정글에 발생하는 아주 작은 변화에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Good for following tracks of a predator. 포식자의 길을 따라가는 걸 잘해. For finding the way back home. 집을 찾는 것도 잘해.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서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일들은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y know which insects to leave alone. 자, 그들은 어떤 곤충은 내버려 둬야 되는지 알고요.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도 알고 can build and tear down shelters with ease. 쉽게 보호소를, 즉 그 움막을 지을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어. 자, 이 양반은 who had never spent time in such places. 그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한 번도 보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이 없었어. To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이런 것들에. 얘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양인과 원주민들 사이에 선천적인 지능의 차이가 있다? 그거 아니지. 이 서양인은 원주민들이 잘하는 걸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으로 살아와던 사람이 정글에서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진 않잖아. 이 훈련 안 받은 거야. 반면에 정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미국 애들처럼 뭔가를 하는 걸 배울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안 배운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 사용한다. 빈칸을 예측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빈칸을 쓴다. 뭘 쓴다? 하나씩 더 보자. Close cooperation. 밀접한 협력. 이 글 어디에도 협력한다는 얘기 없었지? 이건 절대 아니야. 2번, previous experience. 기존의 경험. 기존의 경험상 필요하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기존의 경험상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 집중 안 한다 하기 때문에 2번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어때요? 생존 본능.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생존 본능을 사용한다? 맞나? 어떤 것 같아?
생존 본능을 사용한다? 그러면 서양인은 다 죽었어야지. 쟤는 감지 못했잖아, 변화를. 이 3번 선지는 원주민이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래 요지가 아니었지. 4번 보시면 modern technology 이건 아니고 5번 parental advice 부모의 조언. 여기 어디에도 부모가 뭐 해줬단 말 없습니다. 대부분 2번이랑 3번을 고민했을 텐데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 3번이 아닌 이유는 생존 본능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원주민에 대한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서양인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풀어와라. 다음 시간에 69번부터 75번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내가 또 추가적으로 문제 갖다 줄 게 있거든. 토요일에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해봅시다.